최근 한국은행에서 내놓는 통계를 보면 암울합니다. 올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가계 빚은 계속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 중입니다. 올 4월부터 6월까지 2분기 가계 신용 잔액은 1,896조 2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가계 신용 잔액은 금융권 전체 가계 대출과 카드사, 백화점 등 판매 신용을 더한 액수입니다. 통계를 잡기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래 가장 큰 규모입니다. 1분기 말 대비 13조 8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가계빚은 지난해 2분기 이후 계속 늘다가 올 1분기에 3조 1천억 원 줄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분기 만에 다시 늘었습니다. 걱정입니다. 가계빚 시한 폭탄의 초침이 째깍거리고 있습니다. 집을 사기 위해 빚을 많이 냈기 때문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전분기보다 16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900조 원대이던 주택담보대출액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022년 2분기 1,002조 원이 되었습니다. 그 뒤 꾸준히 늘어 올 1분기 1,076조 7천억 원, 2분기 1,092조 7천억 원이 됐습니다. 빚을 져서라도 집을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부동산 정책을 부동산 경기 부양에 맞췄습니다. 시중금리를 낮추도록 은행을 압박했습니다. 정책 자금도 대거 공급했습니다. 특례 보금자리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 등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없애겠다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R 산정 때 가산금리를 부과해서 대출 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DSR 금리 규제를 2달 연기했습니다. 정부가 집사라고 국민 등을 떠미는 꼴입니다. 그 결과 집값은 오르고 거래량은 늘었습니다. 내수부진 등을 이유로 금리 인하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했습니다. 한은 설립 이래 가장 긴 13차례 연속 동결 기록입니다. 집값 급등, 가계대출 증가세, 불안한 물가 등이 그 이유입니다. 오죽하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그간 경기가 나빠지면 부동산을 좋게 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모습을 반복했는데 금통위원들은 그런 고리를 끊어낼 때가 됐다는 의견을 냈다라고 말했습니다. 빚은 늘고 금리가 높으면 누가 고생합니까? 집 사고 생활하는데 빚을 낸 서민과 중산층만 힘들어집니다. 이 판국에도 윤석열 정권은 부자 감세에만 눈독 들입니다. 틈만 나면 종합부동산세를 줄여주려고 합니다. 내년 시행할 금융투자소득세는 없애고자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대폭 줄여주겠다 합니다. 상위 1% 국민에게만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돌봐야 할 국민은 자손들에게 큰 돈을 물려줄 부자, 주머니가 넉넉하다 못해 넘쳐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뼈 빠지게 일해서 받은 월급에서 대출금을 갚으면 외식은커녕 자녀 학원비를 걱정해야 하는 서민들입니다. 월급 주고 월세 내면 몇 푼 안 남는 소상공인들입니다. 요즘 서민들은 코로나 시국보다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국가는 국민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국민에게 필요한 지원금을 드려야 할 필요가 커졌습니다. 단지 현금을 살포하는 게 아니라 민생을 살리고 소비를 진작시킬 마중물입니다. 우리 경제에 선한 작용을 할 것입니다. 요즘 기쁜 소식이 별로 없는데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 즉 고시행은 꿈의 무대로 불립니다. 제1한국계 민족학교인 교토 국제고가 그곳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이미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결승전이 열립니다. 마침 100주년을 맞이한 고시엔 구장에 승리의 기쁨을 담은 한국어 교가가 다시 한번 우렁차게 울려 퍼지기를 응원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고시엔의 결승에서 다시 한번 교토국제고가 결승에 우승하기를 바랍니다. 교토국제고 화이팅!